안녕하세요. 만나면 행복한 사람들 만행의 행복만담꾼 허부영입니다. 2003년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판소리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인데요. 최근 송소희를 비롯한 젊은 소리꾼들의 멋진 활약과 더불어 또 가수 겸 배우인 수지가 출연한 영화 도리아가를 통해 이 판소리에 대한 관심이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판소리의 매력을 고스란히 전해줄 분을 만나러 왔는데요. 국가대표급 소리꾼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실게요. 만나는 국토 산책.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땅, 십승지 이야기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국 눈이 뛰어난 십승지 마음을 찾았다 하는 제자이시죠. 인문지리 감성계의 작가 남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제 6번째 십승지를 불러볼 텐데 오늘은 소개해드립니다. 자, 고맙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억을 하고 더운데 신나가고요? 양파처럼 양파처럼 이거 먹고 잘합시다 오늘 방송. 좋게 된다. 얻어먹기만 해서 어떡해요? 아니요, 그래도 뭐 더울 때는 그렇게 음료수지만은 그래도 잠시 더위를 이기해 주니까. 그렇겠습니다. 네,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 국악방송에서 판소리를 가리키는 그 시간이 있어요. 소리 한 자락, 배움 한마당이라고 해서 20분 동안 생방으로 제가 소리를 가리키고 있죠. 쉽지 않죠. 저 오늘 그냥 방송 뻥 꺼내는 줄 알고요. 심장이 그냥 진짜 간이 콩알만해졌었어요. 터널에 갇혀가지고 터널 안에서 차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 이건 뭐 뒤로 빼지도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방송은 생방이잖아요. 이럴 때 마음은 정말 이게 내가 날개가 있으면 이렇게 날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생방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죠. 매일 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웬일이야? 왜 이렇게 이쁘게 입고 오셨어? 베리베리 멋져. 최고야, 최고. 잘하신다. 어서오세요. 우리 선생님이 의상이 오늘 아주 최고네. 뭔가 근데 세트 같은 느낌? 그러니까. 세트 룩이지요? 네, 이것도 그럼 대기지예요. 얇은 거구나. 네. 여름철에 너무 더워서. 자, 오늘도 차에서 이렇게 좀 듣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뭐 사랑하니까.
기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애 선생님은 뭐 일단은 최고죠. 최고라는 거는 딴 게 아니고 소리도 물론 잘하시지만 참 인간적이세요. 인간적이 갖고 이 형제 같은 그런 분위기도 들고 특히 이 국악계에서는 우리 김성애 선생님 없으면 안 됩니다. 소리도 소리지만 마음이 고와서 천사 같아요. 늘 볼 때마다 늘 챙겨주시고 늘 고맙고 특히 저는 우리 김성애 선생님 뵐 때 왠지 하루라도 안 보면 섭섭해서 제가 매주 이 코너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소리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특히 이제 판소리만큼은 유난스럽게 오프닝을 아주 뻑적지근하게 합니다.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김성애 선생님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그 왜 소리를 가르치더라도 선생들은 왜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서 이렇게 소리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우리 김성애 선생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요. 그리고 오실 때마다 꼭 양파즙을 갖고 와서 그게 더 좋아. 몸에 좋은 건 다 챙겨주시고 배고프다 그러면 맨날 전화하래. 떡도 갖고 오신다고 그러고 하여튼 최고입니다. 김성애 선생님 최고입니다. 사랑합니다. 소리 매주 수요일은 판소리를 공부하는 것이었다. 쉬워. 오늘도 어김없이 김성애 선생님 나오셨다. 카톡. 일단 김명씨, 최명지 씨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인데 한 번이죠. 그러면 좀 오프닝을 이렇게 시원하게 그런 프로그램. 이런 듯이 이런 뜻이 글자가 떨어지면 안 돼. 이런 듯이 무엇을 이런 듯이 아이고 가슴이 두근두근 수를 다시 봐. 과연 수를 주여. 잘하셨어요. 오늘 지금 배워가지고 이만큼 하는 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럼 뒤를 좀 더 넘어갈까요? 자, 먹었잖아요. 그렇죠. 늘 바라보니 공연한 한숨이 제가 그냥 평소에 가리키는 거와 똑같이 방송에서도 가르쳐요. 그러니까 소리를 듣기 좋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배워주려는 마음에서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소리를 막 잘하려고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는 정말 가르쳐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하고 있거든요. 덕분에 정말 잘 배우고 있다. 저희도 이 시간 되면은 거기 앞에 앉아서 열심히 배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보람 있어요. 안녕하세요. 만나면 행복한 사람들 만행. 오늘은 중요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 김성애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요.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직접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저는 강남교당 교도입니다. 그리고 제 본명은요 김성인이고요. 저는 판소리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 이 원불교랑 네. 굉장히 인연이 깊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어느덧 세월이 꽤 깊었었어요. 지금 제 생각 같으면 얼마 안 됐나 이랬는데 꽤 됐더라고요. 창극 소태산이라는 작품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극단 미추하고 이제 조상현 선생님이 또 이끄는 광주 시립국극단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조인을 해서 이제 그걸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형부가 연출을 네, 손진책 네. 선생님이 네. 연출을 하셨고, 근데 제가 여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소년 대종사 역을 맡았어요. 네. 그래서 진짜 그 에리에리하고 막 그런 몸으로 남자 역할을 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그 연습을 했는데 저희들이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15일 놔두고 보름을 놔두고 강행군으로 삼동원으로 들어갔어요. 네. 삼동원 아시죠? 거길 들어가서 우리가 합숙을 하면서 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조상현 선생님이 그
저기 작곡을 하시고 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때 정말 너무 좋았는데 지금 생각해도 조금 아쉬운 거는 그때 사실 저는 소리한 지도 얼마 많이 안 됐었고 근데 우리 조상현 선생님은 이제 등치가 크시고 뭐 항성이 좋으시니까 마이크 없어도 괜찮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 큰 무대 체육관에서 네. 그 많은 교도님들이 몇 천 명씩 와서 구경을 하시는데 마이크가 없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어떻게든지 더 크게 막 하고 싶은데 그 큰 데서 마이크 없이 제가 해봤자 뭐 얼마나 크게 했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게 조금 아쉬웠고 또 생각나는 게 삼동원에 가서 우리가 합숙을 하면서 제가 이제 남자니까 좀 목을 키워볼 욕심으로 소리를 갖다가 이제 삼동원에서 좀 내려가면 빈집들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막 소리를 까내는 막 지르고 막 이러는데 네. 다리가 아프신 교무님이 나중에 이제 들으니까 그게 김현종 교무님이셨어요. 그 다리를 절어가면서 물동이에다 진짜 냄비에다가 물을 이어가지고 물 마시면서 하라고. 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 교를 몰랐어요. 그냥 창극을 했기 때문에 그냥 뭐 소태산 하나보다 이랬지 원불교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여자 교무님이 어떻게 저렇게 남을 위해서 저렇게 애쓰시나. 그래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하세요? 이랬더니 아이고 제가 이거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여자분들이 하얀 저고리에 까만 네, 치마를 네. 입고 나서 웬 북한 여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의도에 살았는데 그 여의도 아파트 사는 그 뒤에가 바로 여의도 그 원불교였었어요. 그러니까 교무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래서 북한 여자들인가 보다 이랬는데 제가 창극 소태산을 하면서 이게 원불교구나. 그리고 그분들이 교무님들이시구나. 네. 이제 나중에 알게 됐고 제가 또 물어보시고 싶은 거 있나요? 제가 이렇게 계속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일을 생각하니까 자꾸 떠올라서 그 창극을 하면서 우리 솔직히 원불교 교리를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창극 2시간짜리잖아요. 거기 함축시켜서 네, 네. 우리 원불 교리를 다 얘기하고 네. 우리 이제 대종사님의 얘기서부터 쫙 함축시켜서 나오다 보니까 이 교를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와, 정말 좋은 교다. 이게 우리 생활에, 요즘 현대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 종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소태산이 어떤 내용인지 여쭤보려고 그랬었거든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대종사님이 어떻게 읽으셨고 어떻게 해서 끌어 나오셨고 이제 우리 원불교를 만들게 된 이제 그런 거 쭉 네. 내려오는. 역사 이야기. 네네. 우리 이제 대종사님 어릴 때 막 그 신을 찾아서 막 이제 산신님 찾아서 돌아다니고 막 이런 것서부터 아기 때서부터 네. 이제 나중에 대각하시는 데까지 나와요. 네. 근데 막 돌아가실 때 그때는 막 정말 사람들이 숙연하게 많이 우시고 그랬어요. 아니 이거를 15일 만에 어떻게 그럼 연습을 하셔가지고 얼마나 강행군을 했겠어요. 연기도 해야 되고 소리도 해야 그렇죠. 되고 사실 외우기만 해도 굉장히 벅찼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또 어려서 외우는 건 잘했어요. 네. 지금은 뭐 빨리 외우란 못 외우지만 네, 네. 그때는 이제 어려서 남의 대사까지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네, 네. 그때는 이제 그게 빨라서 잘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 소태산이라는 그 작품을 하면서 우리 원불교라는 걸 네. 정말 확실히 네. 알게 됐고 아직도 공부는 잘 못합니다. 그러나 뼈대를 다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어떤 종교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죠.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정말 그 소태산을 만난 거를 진짜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때를 계기로 해서 이제 원불교를 만나서 그렇죠. 공부를 하시게 되신. 네. 그 후로 여의도 교당에 이제 제가 들어갔어요. 네. 그래도 벌써 한 25년 정도 된 거네요. 그렇죠. 계산해 보면 네. 꽤 됐어요. 네. 그래서 법명 같은 경우도 대종사님께서 직접 성인이라고 네. 지어주셨다고 하는데 벌써, 어떤 네. 뜻인가요? 별성자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별성자. 그래서 빛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이끌어 가라라는 네. 뜻으로 그렇게 성인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름을 주셨는데 네, 네. 그렇게 부흥을 못해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무대에서 노래하시면 또 빛을 이렇게 받으시고 노래를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보고 네. 또 소리를 듣고 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좀 그렇게 되나요? 네. 또 선생님께서 그 원불교에서 봉사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또 뭐
가르치시는 일도 하시고 네. 또 뭐 재능 나눔 이렇게 뭐 무대도 많이 서셨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네,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재능 기부를 좀 하고 싶어도 연줄이 잘 안 닿으면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 강남교당에서는 매년 마자로 마을을 나 환자들 있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를 매년 가십니다. 그 생일날. 네. 이렇게 해서 40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뭐 같이 참여한 거는 몇 년 안 됐지만은 그렇게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한다는 걸 알고 제가 그때서부터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데리고 가고 네. 또 내가 또 가서 막 해드리고 이러는데 사실 그분들이 굉장히 암울하게 있으시고 막 표정들을 이루시지만 그런 노래가 나오거나 우리 소리를 해드리거나 할 때는 그분들이 그 기뻐하는 얼굴들이 그리고 모습이 어려우시잖아요. 그런데도 그 모습으로 박수를 치시고 춤을 추시고 막 그런 거를 볼 때 너무너무 사실은 보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이렇게 가면 전에 계시던 분이 한 분 한 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마음이 아프고 참 속상한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었어요. 네, 네. 이제 또 선생님 개인적인 삶에 대한 질문들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그 극작가이자 연출가이셨던 김향 네, 네. 아버님이시고 네, 또 외자십니다. 어머님께서도 또 그 여성 국극 또 스타 간판이셨다고 박옥진 선생님이신데 어떻게 보면 날 때부터 사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소리를 계속 듣고 그랬죠. 태어나신 거잖아요. 네네. 뼛속부터 국악인으로 어떻게 보면 점지되신 걸 수도 있는데 네. 이 길을 이렇게 가시게 된 데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계기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한테 배운 게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뱃속서부터 듣고 자라다 보니까 우리가 깐난애기 때 누워있던 요람이 의상바구니였었고 그리고 막 네. 뛰어다니면서 놀던 것이 무대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무대가 막 자연스러운 거죠. 네. 남들은 무대 나가려면 긴장하고 그런데 저희는 무대 나가면 마음이 편해져요.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5살 때부터 네. 제가 이제 무대에 서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엄마가 여자 주인공으로서 탑을 날리시던 분이기 때문에 엄마의 어릴 때 역할도 하고 또 아니면 견우직녀 같은 데선 제가 그 직녀의 그 자식들 뭐 그 중에 하나로 또 나와가지고 막 소리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근데 왜 이렇게 아기 때 했던 노래들이 잊어먹지를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엄마 가지 말아요 우리를 두고 어디를 가요 엄마 없이 못 살아요 엄마 가지 말아요 이런 게 다 생각이 나요. 그때가 아주 아기 때거든요. 그게 어렸을 때 기억이 이렇게 다 정서적 기억으로 다 저장이 돼 있나 봐요. 네, 외려 중간은 별로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외려 기억 못할 것 같은 아기 때 생각이 그렇게 납니다. 거의 뭐 진짜 날 때부터 그냥 쭉 어떻게 보면 이 길을 가셔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셨을 것 네, 같아요. 그냥 천직으로 알고 네. 제가 이름이 나든 안 나든 간에 그냥 천직으로 알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 국극으로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랬죠. 여성 국극이 어떤 건지 요즘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시청자분들께 좀 자세하게 설명해 이 주시면 좋을 것 여성 같아요. 국극은 여자로서만 이루어진 그 단체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창극이나 똑같아요. 우리 소리, 우리 춤, 우리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남자 역도 여자가 하는 거고. 네. 여자들이 남자 역할을 하는데 정말 손 하나 턱 이렇게 내밀어도 너무 멋있었어요. 저도 아기 때도 그걸 보면서 아 멋있다 이러고 저도 같이 하면서도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어머니 얘기를 들으면 우리의 그 여성 국극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임춘행 선생님이 계세요. 정말 작곡도 잘하시고 제가 이제 어릴 때 막 소리를 이제 작곡해 주신 걸 하면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어떻게 어른보다 낫다고 막 칭찬해 주시는데 호랑이 할머니셨거든요. 엄청 무서우셨는데 그분이 평소에는 무서우신데 무대만 딱 쓰면은 그 매력이 절절 흐르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상대 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자 주인공이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탁 눈을 보면서 남자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심장이 막 뛰고 꼭 남자를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력이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저도 예전에 한번 춘향전이었나 본 적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네. 이도령 역할도 저희 예. 그 여성 국국인지도 모르고 아. 봤는데 여자라고. 네네. 저는 사실은 사진 이렇게 포스터에 이렇게 사진이 이제 출연진들이 쭉 있었는데 남자인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키도 좀 크시고 그래서 근데 그리고 화장을 일부러 네, 진하게 하죠. 진하게. 다카라스카라고 일본의 그 여자들만 이루어진 단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하는데 우리 한국 그 좀 여성국국은 좀 더 이걸 좀 세게 해요. 까맣게 왜냐면 좀 이렇게. 남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맞추기 위해서 여자들 화장도 진해지고 네, 네. 이렇게 해서 조금 화장이 좀 진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의 그 경극은 좀 붉은색이 네, 많이 붉은색. 들어가죠. 네. 좀 사납고 무서운게. 네, 네. 그런데 여성국국은 아름다웠어요. 네, 네, 네. 약간 좀 동글동글한 느낌으로 네, 네, 좀 네, 표현이 네. 되니까요. 네. 이 소리도 굉장히 힘 있었던 걸로 아, 기억이 멋있었죠. 되고요. 네. 정말 전설 같은 남자 주인공 했던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자들 목소리 이런 웃음소리 웃어야 돼요. 네네. 완전 다른 목소리가 나서 깜짝 네. 놀랐어요. 예, 남자 목소리를 하려면 배에서부터 네. 울리는 그 큰 힘이 있어야 돼요. 네. 그 선생님께서 지금은 이렇게 소리를 하고 계신데 네. 또 가수 활동도 오래 하셨잖아요. 네. 또 친언니이신 김성녀 선생님이랑 네. 고등학교 때부터 비둘기 자매라는 네, 팀으로 또 가수로 활동을 하셨는데 그렇죠. 네네 그때는 또 어떻게 활동하시게 된 거죠? 사실은 그 가수 활동은 외도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부터 우리 것을 하다가 이제 여성국국이라는 것이 이제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정년을 막 넘으니까 이제 시집도 가고 그리고 청소년색 막 영화 나오고 TV가 들어오면서 점점 쇠퇴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여성국국이 점점 자멸하면서 없어졌어요. 그때 이제 저는 여성국국을 하다가 뭐 학교 다니고 뭐 이러다가 이제 가요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혼자 솔로 그 CD를 냈었어요. 그랬는데 주위에서 우리가 민요가 가능하니까 혹시 듀엣으로 해서 민요로 한번 내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안개 낀 밤거리라는 도나스판을 한번 냈는데 사람들이 좋다 좋다 TV에 나갔더니 금방 눈길을 이제 휘어잡았고 이래서 그 다음에는 그럼 우리 것을 한번 보이자 해가지고 비둘기 자매로 해서 까투리 사냥이라는 근데 그때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70년대에 머리를 이렇게 동여매고 농부처럼 그리고 바지 저고리를 입고 그 어린 여자 둘이 나와서 막 까투리 그리고 후이야 후이야 하니까 금방 눈에 띄어가지고 나온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우리가 중창단 부문에 막 오르고 이랬어요. 그때 펄시스터즈 네. 막 바니걸스 막 이런 팀들하고 같이 네. 또 투코리언스 막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우리가 중창단 부분에 오를 정도로 빨리 좀 알려졌었죠 그때. 네. 아니 그렇게 한 20여 년간을 또 가수로 활동을 하시다가 네. 다시 또 판소리로 돌아오시게 됐잖아요. 그때는요 언니 때문에요 이름 나다가 도로 외톨이 된 비둘기가 됐어요 제가요. 왜요? 저희 언니가 이 적성이 안 맞은 거예요. 이런 가요계 생활이라든지 이런 게 자기 적성에 도저히 안 맞아서 자기 못하겠다 하고서는 박휘 선생님한테 국악을 배우러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래갖고 가야금 병창 이수자가 되고 막 이러니까 나는 갑자기 혼자서 뚝 떨어져가지고 신인 입장으로 다시 왔죠. 네. 그래서 고생하면서 이제 한 그것도 가수 생활도 한 20여 년 했어요. 네. 하고 있는데 여성국국이 부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군자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막 시작을 해가지고 사랑도둑이라는 그 여성국국을 하는데 그 전에는 그 김용자 선생님이 하셨어요. 지금 판소리 명창이신 하셨는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못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을 찾느라고 막 애를 쓰는데 우리 언니한테 이제 얘기가 간 거예요. 김성녀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여성국국은 우리 동생이 했던 거다. 이러니까 이제 나하고 연결이 딱 돼가지고 그때서부터 다시 고향에 돌아온 듯이 여성국국을 제가 하게 됐죠. 그러니까 가수를 그냥 얼른 때려치웠죠. 그래도 20년이나 하셨으면 굉장히 길게 하신 거고 또 쉽게 이렇게 바꾸기는 쉽진 네. 않았을 것 같은데 네네. 또 원래 하셨던 뿌리가 어떻게 보면 국악이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고향에 왔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건 내가 올 자리에 온 거야 라는 생각. 네,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점점 여성국국을 하면서 가수를 접었죠. 네.
이제 다시 판소리를 시작하시면서 그 인간문화재이신 오정숙 대명창님께 본격적으로 판소리를 또 배우셨는데 네. 또 스승님께서 남겨주신 가르침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세요? 사실은요, 제가 우리 선생님을 처음에 이제 만날 때는 가수 생활할 때였어요. 근데 언니가 소리를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선생님 저도 소리를 배울게요 했는데 저는 가수를 하니까 그렇게 시답잖게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제가 배우러 갔으면 처음부터 저를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언니 옆에 앉아서 그냥 따라해라. 이러시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건 뭐야. 이래서 그때 안 했어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있다가 여성국을 하면서 내가 여성국을 더 잘하기 위해서 소리를 안 배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국을 잘하려고 소리를 시작한 계기로 이제 저희 선생님하고 연결이 된 거고, 저희 선생님은 저의 어머니와 정말 절친한 사이였어요. 삼총사가 계셨는데 지금 오정순 선생님, 성창순 선생님, 그리고 저희 어머니 이렇게 세 분이서 이제 소리를 같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특별히 저한테 강조하신 거는 이제 제가 여성국의 여자 주인공을 했기 때문에 소리가 너무 예뻤어요. 근데 판소리는 그렇게 예쁘면 안 돼. 소리를 굵고 세게 배에서부터 밀어내야 돼. 이러기 때문에 예쁜 소리를 하면 좀 혼이 나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이제 배로 자꾸 내는 소리를 연습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아마 명창님들은 다 뭐 잘하시겠지만은 사실 무대에서 그 안일이라든지 발림이라든지 연기적인 거는 저는 선생님의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의 그거를 제가 참 받기가 쉬웠어요. 왜? 연극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선생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아니면 또 내 나름대로 또 만들 수도 있었고.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은 이렇게 제가 무대에서 하는 걸 보시더니 그러시더래, 분장실에서. 나보다 낫다. 그러시더래. 안 가르쳐 준 걸 제가 했을 때 이제 아마 하신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청출어람. 네. 그럼 혹시 또 지금까지 하신 일 중에서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정말 잘한 일 같다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글쎄요, 저는 우리 것을 놓지 않고 한 게 정말 우리 것을 한다는 자체가 사명감 없으면 못해요. 이게 진짜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에 비하면은 정말 너무 가당치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힘들고 도중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그거를 잘 이겨내고 내 부모가 또 내 가족들이 예술가 집안이고 나는 이건 내가 타고난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상관없이 하여간 네가 해야 된다. 굶어 죽어도 해야 되고 무대 서서 쓰러질 때까지 너는 해야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것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아마 쓰러져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이것은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길을 오래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인데 저는 좀 외도도 많이 하긴 했지만은 이렇게 창극도 하고 마당놀이도 하고 뭐 악극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사회도 보고 진행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참 많이 했어요. 가수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이 했지만은 결국은 놓지 않았던 것은 우리 것이